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명의 완벽주의자 책을 저술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완벽주의자를 함께 작업한 손하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4명의 완벽주의자를 함께 작업한 김서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5개, 손가락 5개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수할까봐 늘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는 뭔가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잘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 네 번째는 나의 포부나 성취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 다섯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잘했나 늘 의심을 하는 것. 이렇게 이 5가지가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5개의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실수에 대한 염려 많으시죠? 뭔가 실패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완벽주의 중에서도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잘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완벽주의의 특성 중에서 좋은 건 뭐냐면 뭔가 잘 정리정돈을 하고 잘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고요. 또 동시에 어떤 자기가 뭔가를 달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자기의 목표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업적을 내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그런 특성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높은 기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완벽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딸의 완벽주의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나누는 기준이 첫 번째는 평가 소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또 하나는 뭔가 획득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향상 초점이 있다고 하고, 예방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은 예방 초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가지 기준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인정 추구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4가지 유형 중에 이 인정 추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직장에서 보면은 일도 잘하고 참 사람도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십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막판 스퍼트형인데요. 이분들은 강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을 미루다가 마감 기한이 점점 다가오면 스트레스 수준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이걸 다 견디고 마감 시한에 맞춰서 완전 몰입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막판 스퍼트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안전지향형인데요. 이분들은 한국형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조금 위험하다,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말을 조금 아꼈다가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면 그때서야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이 되게 잘 진행되고 성과도 잘 내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드디어 4번째 유형은요, 바로 성장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주로 리더분들이나 이제 많이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주도적이고 자존감도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도 대단하십니다. 전반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고 그리고 우울 수준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100점 기준으로 56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 유형으로 따지면 저는 안전지향형인데요. 아무래도 위험을 피하고 예방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완벽주의 연구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 완벽주의자죠. 그러니까 연구하시죠. 완벽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점수가 한 58점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 얘기를 할 때 62점 정도가 넘으면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같이 논문을 함께 쓸 때 뭔가 참고문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거나 오탈자가 생겨나 그러면 급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 테스트 검사를 해보니까 꽤나 경향이 뚜렷한 편이었어요. 한 70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안전지향형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현재는 성장 지향형에 가깝다고 나왔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인정 추구형은 기업에서 굉장히 호감이고 사근사근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그런 분들인데요. 반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 우울해질 수가 있고 굉장히 공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채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막판 스퍼트형이었죠. 이런 분들은 마감 기한에 다가갈수록 굉장히 돌파력이 끌어오르면서 스퍼트를 확 스플린트를 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신데요. 반면에 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면 미루면서 꾸물거리다가 결국 그 기한을 어기게 될 수도 있고 나는 한심하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커다란 일을 한 달, 하루, 나아가서 하루에 1시간 이하, 되도록이면 15분 분량의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일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지향형의 분들이 계시죠. 현상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력이 아주 뛰어나고 직장 내에서 만나게 된다면 정말 든든한 동료이자 상사 그리고 부사수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도전을 앞두었을 때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과거에 내가 안전을 최우선시하다가 놓쳤던 그 아쉬운 기회의 에피소드들을 다시 복기해보면서 당시의 나에게 어떤 마음가짐 또는 어떠한 리소스 자원이 있었다라면 그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 자원들을 실제로 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끝으로 서구형 완벽주의자라고 했었던 성장 지향형인데요. 보통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완벽주의자이시면 성취를 많이 내겠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 부하 직원들은 따라가기 어렵다거나 너무 달리신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지향형에게는 타인의 관점을 아울러주는 능력을 기르면 도움이 되는데요. 상담자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3요소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동료의 말을 경청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함부로 추측하거나 좋은데? 혹은 또는 바로 나쁜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는 비판단적인 태도로 대화를 했는가? 그리고 소통할 때 너가 이랬잖아 이런 식의 you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점을 보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싶어 라는 I 메시지를 사용하는 비중을 늘린다면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욱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실패한 시도들을 사랑한다. 비록 관역의 중심은 하나뿐이지만 실수했다는 것은 수많은 좋은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친구여,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라. 완벽주의는 긴장이다. 당신은 하나뿐인 관역의 중심을 맞추지 못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친구여,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는 죄악이 아니다. 실수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기에.